최근에 이성교제를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가장 최근은 네. 소개팅으로 이제 만난 분이 한 분 있는데 어제인가요? 무슨 소리시죠? 네. 아, 미남 과장님 조건희님을 모셔봤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조건희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이게 좀. 저희가 지금 25년 동안 반말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또 존댓말하고 지내려니까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가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게 되셨나요? 대기업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 자동차를 막 너무 좋아해서 현대자동차를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의 기준은 누구한테나 말했을 때 어떠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좀 알아들을 법한 그런 회사, 그냥 그런 회사가 저의 꿈이었고, 뭔가 아시잖아요. 저 좀 남들이 하는 거 좀 싫어하는 거.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가면 약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지원했는데 운이 좋아서 발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남들한테 각광받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좀 주목받고 약간 음. 관종이라 그러죠. 아, 그런 티가 없지 아. 않아 있지 않나. 아. 이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주변에서 막 알아봐주고 뭐 인정해주고 이런 재미가 제 인생을 좀 지탱하는데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걸 그냥 제가 받아들여야겠더라고요. 그쵸. 사람들은 이제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니까. 아, 그쵸. 현대자동차를 입사하실 때 면접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면접을 보셨을 때 면접을 통과한 뭐 비법이라든지 기준들이 있었나요? 제가 16년도 하반기 때 입사를 했는데 상반기 때 이제 떨어지면서 아니 뭐 그냥 면접이라는 게 자기 경험을 토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런 건데 왜 이거를 뭐 따로 준비해야 되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상반기 때 진짜 개같이 털렸죠. 개같이 털리면서 하반기 때는 진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진짜 모든 질문에 답안을 준비하고 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전날에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최근 신문에 뭐 어떤 헤드라이트가 좀 인상 깊었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진짜 나올 법하지도 않은 질문들까지 다 준비를 했었고, 뭐 말할 때 자세, 뭐 태도 이런 거를 잘 보기 위해서 승무원 학원도 다녔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뭔가 가슴속에 아 진짜 이번에 시험 못하면 진짜 X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뛰어난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애들도 저보다 먼저 취업을 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큰 조바심을 안 냈어도 됐는데, 그리고 또 생각났던 거는 초면이잖아요. 거기 네. 이제 저의 면접을 봐주는 면접관님들하고. 그쵸, 그쵸. 그러면 약간 어색하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좀 말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면접 한 일주일 전에 클럽을 갔어요. 그게 무슨 영화죠 도대체? 클럽을 가서 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때는 그냥 괜히 말을 걸었어요. 그게 면접 합격의 비법이다. 제일 중요한 건 릴렉스거든요. 릴렉스가 돼야 내가 자연스럽게 나의 경험이 나오는 건데 말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좋은 평가를 주는데 그런 것도 약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클럽이 나를 릴렉스하게 만든다? 너무 진짜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저한테는 충분한 어떤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삶의 경험. 네, 네, 그쵸. 방탕한 삶의 경험. 그렇게 방탕하게 놀진 않았는데 네네. 그냥 그날 한 40명한테는 말을 건 것 같아요. 40명이 이제 남성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한 9대1 정도? 9대1 정도. 근데 괜히 지나가는 남자한테도 말을 걸긴 했어. 뭐 화장실 가서도.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네, 뭐 오래 보시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급한데 약간. 그런 거? 뭐 싸움을 위한 건가요? 이거? 괜히 그렇게 해봤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조기 진급을 하셔가지고 과장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일단 90%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운은 뭐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저를 끌어줄 수 있는 분을, 저 같은 성향을 좋아해 주시는 분을 만났고, 그분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걸 알다 보니까 그 추천에 누가 되지 않게 되게 실적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되게 회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적들을 많이 쌓았고,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옛날 말로 칭하면 이제 과장인데 네. 지금 이제 책임 매니저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책임 매니저가 되었죠. 어느 정도 이제 운이 작용을 했다는 거네요. 아, 운이 전 90%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입사도 그렇고 무조건 준비된 자한테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그냥 뭐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로 그런 혜택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입사를 하시고 나서 하는 일들이 뭔가요, 도대체? 진짜 막 별일 아닌 일 했어요. 막 복사하고 전표 치고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닥 전문적이지 않은 것들,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자동차의 어떤 흐름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어떤 전기차나 어떤 환경차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과도기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전기차나 환경 관련된 그런 차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 플랫폼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밸런싱을 생각하면서 어떤 왁구를 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목표가 있나요? 사실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 리더가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임원까지 갈 정도로 네네. 열심히 제 몸을 좀 태우는 게 제가 어떤 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되고, 그 이유가 저를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높은 자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회사 칭찬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저는 진짜로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보이고 싶고 근데 주변 친구들 만나면 막 회사욕 많이 하고 네네. 막 인생에 불만 많이 갔잖아요. 그쵸. 궁극적인 저의 어떤 삶의 모토는 행복인데 네.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회사에서 보내는데 네. 이 시간이 불행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회사 생활을 즐겨야죠. 그래서 어떻게든 즐기려고 마인드셋을 많이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계속 최면을 거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친 듯이 거는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네, 현대자동차 회장님한테 한마디 하자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정의선 회장님, 저 같은 인재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게, 물론 뭐 저를 평생 보실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꼭 나중에 대면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선임자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의 선임자요? 네. 사실 제가 저의 선임자랑 그렇게 잘 맞지가 않아요. 아, 네, 마인드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데 네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얼굴을 보고 가야 되니까 네네. 한마디 드리자면 네. 술 적당히 드시고요. 담배 적당히 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고 있으면 때리겠네요. 네. 아, 폭력 행사는 요즘에는 또 바로 가기 때문에 네네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과장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 치면 그냥 다 나와요. 사실은 다 사실은 나오는데 아무래도 현직자의 얘기가 궁금하긴 하겠죠. 저희 회사가 책임 매니저가 되는 순간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긴 해요. 책임 매니저를 달면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연봉 계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에 사실 금액을 누설하진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포털에는 뭐 한 6천에서 7천 정도 신입사원 기준 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정도 받았어요. 한 6천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회사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아, 그쵸. 작년에 또 이제 1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겼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신입사원 대비 2배 이상 받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괜히 회사 칭찬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 거의 고양이 태릉인 수준이에요. 어쩌다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TV나 어떤 방송에 나오는 분들을 볼 때 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뭐 소지섭, 비 네. 이렇게 좀 어깨 넓고 좀 이런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20살 때부터 계속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에 트레이너 하는 형들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운동을 많이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습관들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너무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없거든요. 어떤 것들이 다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운동은 단점이 없어요. 음. 그냥 하면 좋아요. 좋은 점밖에 없어. 요즘에는 진짜 이제 체력적으로 아시죠? 힘들잖아요. 그쵸. 아침이 달라요. 저녁도 다르고.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요즘에 막 힘들고 이제 30대 초중반의 나이라는 게 생각도 너무 많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쉬운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너 되게 몸 좋다. 너 되게 잘 가꾼다 나이에 비해서. 네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진짜 강추합니다. 강조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인생이 좀 트였다. 딱 그렇게 생각이 든 시기가 있었나요? 조기 진급을 딱 하는 순간 뭔가 엄청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제 나름에는 되게 대단한 거를 해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나 아직 괜찮네? 나 잘하고 있네? 나 인생 괜찮게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연봉도 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월급도 달라지고 뭐 옷이나 신발을 막 사고 싶을 때도 네. 아니면 먹고 싶은 걸 고를 때도 네. 예전보단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근데 전에 방송 나오는 걸 좀 봤거든요. 네. 뭐 매출 뭐 30억 나오신 분이 있고 네네. 그런데 뭐 제가 어떤 피레미 같은 연봉을 가지고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아, 되게 네.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세상에 너무 날고 계시는 요즘 분들 너무 많고 네. 유튜브만 봐도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훨씬 더 처절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회장님 꼭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건희 책임 매니저입니다. 과장을 달고 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이제 본인만의 자기 개발 방법이라든지 팁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변화될 수 없는 부분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나의 집안, 뭐 내가 이미 갖고 태어난 것들, 지금 키가 더 크고 싶다든지 네. 내가 뭐 얼굴이 더 작아지고 싶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을 이미 해버렸고 변화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노력으로 변할 수 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부터 지금 한 13년 동안 일주일에 6번 정도 이하로 헬스장을 갔던 적이 없어요. 운동에 미친 네, 사람인데요? 운동에 진짜 미쳤다기보다는 이거 한 번 안 가면 계속 안 갈 것 같았고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약간 네, 나태해지는 게 나태해지고 막 옛날에 막 공부도 그렇잖아요. 뭐 수포자들 막 이런 말 들어봤죠. 수학 네네네. 포기자들. 네네. 근데 수학 포기하고 영어랑 뭐 언어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수학까지 갖고 가는 사람보다 더 잘 보는 애들 없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해요. 근데 그 처절함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한테 운동이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맨날 이제 회사 끝나고 술 먹고 회식하고 이러면은 좀 가기 힘들 수 있는데 회식 있는 날에도 전에 30분이라도 땡기고 가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서적인 부분들,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서 이제 생각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그리고 내가 혼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해요. 그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참고하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어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회사원들은 경제적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말하면 뭐 코인, 부동산, 뭐 주식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분야도 이제 계속 막 변하잖아요. 네. 결국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뭔가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나이 때 이제 남성들이 굉장히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많죠. 조건희님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입사 첫 해에 비트코인이 진짜 엄청 화제가 됐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성과금을 다 비트코인에 넣었거든요. 와, 근데 2주 만에 200%까지 늘었다가 3주 만에 10%로 바닥을 쳤어요. 아, 그날 이후로 투자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네.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사실 그땐 되게 큰 돈이었는데 네.
전체 인생을 따져봤을 때는 괜찮은 경험 대비 어떤 리스크였다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같은 건 진짜 나랑 안 맞다. 계속적으로 변화가 너무 빠르고 뭔가 이거에 집중하기가 내 일을 집중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쪽, 별건 아니지만 네. 2채 정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월세를 이제 받으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여성분들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네. 집 2개 있는 남자. 네, 저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외모 보니까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전에 영상 보니까 네네. 부담되더라고요. 너무 잘생긴 분들만 나와서. 아니, 능력도 좋은데 어떻게 외모도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뭔가 좀 더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외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네. 더 멋있어져야겠다. 네. 라고 좋은 자극제가 되는 영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내면은 모르겠지만 외견은 지금 충분히 멋지시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최근에 이성 교제를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가장 최근은 네. 소개팅으로 이제 만난 분이 한 분 있는데, 어젠가요? 무슨 소리시죠? 아, 네. 아, 네. 어제는 아니고, 아, 네네. 네, 엊그제 정도? 아, 네. 농담이고요. 아, 네네. 농담이고요. 조심하십시오. 네. 네. 한 1년 좀 넘게 이제 교제를 했던 분이 있는데, 네네. 안타깝게 이제 이별을 맞이하게 됐고, 아무래도 뭐 회사원이다 보니까 네네. 보통 뭐 소개팅이나, 옛날에는 미팅도 간간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간간이요? 네. 간간히. 네. 간간히의 기준은 모두가 다른 거니까.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제 기준과는 좀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네. 어찌됐든 나이도 많이 먹었고, 네. 미팅을 나가기에는 이제 조금 네. 어렵더라고요.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좀 쉬고 있는 단계예요. 아. 네, 그분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네. 또 마음을 네. 좀 다스리는 어떤 진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본인의 이상형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예뻐야겠죠. 네. 제가 이과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이쁘거나 네네. 몸매가 좋거나 어떤 외관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호르몬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이건 그냥 과학이잖아요. 아, 네네. 솔직히 뭐 이쁘고 뭐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안 본다라는 건 진짜 거짓말인 것 같고, 네. 외모를 본다는 거는 또 이제 그분도 엄청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 네. 엄청 좋은 마인드로 건강하게 사신 분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모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인성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힘들고 뭐 지치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지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승화시키면서, 아, 그래도 행복하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만나면은 행복한 얘기를 많이 하고 힐링하고 항상 웃으면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제 이상형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이쁘고 몸매 좋고 네, 긍정적인 마인드에 네, 집안도 좋아야 아니, 되고 집안 얘기는 안 했는데 무슨 아, 네, 소리지?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결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크인 공식 질문들이 있어요. 네.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만약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네. 언제로 한번 가보고 싶나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저는 2016년으로 가고 싶어요. 왜죠? 그때 제가 코인을 바닥을 쳤잖아요. 아, 네네. 드라마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돌아가서 제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이제 넣으면서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아, 네. 어떤 인생을 살면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상상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요즘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성급한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그때로 진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좋은 경험이 돼서 지금의 양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양분은 됐는데 제 돈은 없잖아요. 제 돈은 저기 제가 돼버렸잖아요. 네, 네. 이미 네. 불타버렸죠. 그쵸. 네.
근데 그냥 양분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네네네. 네. 긍정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다면 네. 어떤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순간이동을 하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요즘 들어는 어떤 생산적인 일이 아니거나 뭔가 내 인생에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니면 그런 데다 시간을 쓰는 게 되게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 회사도 저 집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런 이동거리에 하는 막 그런 시간에도 딴 거라면 진짜 훨씬 더 내 인생에 생산적인 도움을 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을 이동하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 어떤 나 자신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순간이동이 되는 도구가 있었으면 그쵸. 좋겠다.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일에도 더 몰두를 할 수 있을 거고 그쵸. 자기 개발도 많이 할 수 있을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건희 님이 이제 소개해주고 싶은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아티스트 혹은 네. 인물들이 있나요? 저는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영상이 홍진경 씨 영상이에요. 겉으로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아무래도 개그맨이고. 그건 모델인. 그런가요? 한때 잘 나가던 모델이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거의 예능인이 되셨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걸 보거나 네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김치 사업 플러스 막 해외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을지 자기의 자존감을 지금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뼈 깎는 어떤 그런 노력을 했을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콘텐츠가 뭐 공부 막 가르쳐주는 콘텐츠인데 진짜 계속 발전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분들이 청년들한테 막 강연하고 이런 거 보면 저도 엄청 좋은 자극을 받고 그래서 진짜 홍진경 씨가 더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이 알려지지. 그래요? 네. 홍진경 씨 영상 보시나요? 네, 저도 봤죠. 그래요? 가끔 네네. 봐요? 네, 그쵸. 동기부여되는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옛날에는 저희 맨날 걸그룹 영상만 봤잖아요. 저는 안 봐요. 그래요? 저는 많이 보셨나 봐요? 미쳐 있었거든요. 미쳐 네. 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그런 영상에 손이 가더라고요. 이제 홍진경님한테 본받을 점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성공할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했는데 성공, 예능 했는데 성공, 사업했는데 성공.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겠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희 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취미든 취미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 요리든 운동이든 뭐 아니면 자기 일에 도움이 되는 거건 자기가 진짜 좋아서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누구든 행복하고 싶은 거를 부정할 순 없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하려면 자기 자존감이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자존감이란 게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면 어떻게 못해질 수가 있겠어요. 잘해지겠죠. 적어도 지금보다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위의 사람들이 결국에 알아준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존감이 오르고 그 오른 거에서 나온 어떤 건강한 정신이나 마인드가 자기의 일이나 어떤 인생에 퍼지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좋아하는 거 한 가지는 무조건 찾아라.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되니까 한 가지는 찾아서 꾸준히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좋아하는 걸 해야 이제 그걸 꾸준히 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참 좋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차크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